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맥락 시간을 통해 각 섹터와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업종의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달리는 시장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있는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게임 업종이요, 종목별로 가끔 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투자 심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장기간 이제 주가 부진을 겪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종목별로 편차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국내 산업에서의 그런 산업 성장성 부진이 모든 게임주의 발목을 잡았다라면 그 몇 년간의 게임주별로 비용 통제라든지 아니면 신작 준비와 같은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드러나는 종목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실패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국내 게임주들을 보실 때 어떤 섹터 전반의 턴어라운드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어떤 신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업종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신작으로 기대감이 가장 뜨거운 업종 회사가요. NC소프트, 아이온2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온2로 과연 NC소프트가 주가 도약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회사의 실적을 좀 지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바일 리니지를 제외한 신작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니지 W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21년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작 공백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모바일 리니지가 탄탄하게 버텨줬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게임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NC소프트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냈던 신작들이 부진을 이어지면서 주가나 실적 모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아이온2라고 하는 신작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면 원래 기존의 PC에서 가지고 있던 NC소프트의 강력한 IP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진한 와중에 이제 NC소프트가 준비한 기대 신작이기도 한 만큼 투자자들이나 게임 유저들에게도 같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인력 조정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쪽에서의 컨트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에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된 아이온2의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좀 영업이익 레벨도 좀 내년도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아이온2의 흥행이 주가 향방을 좀 가름할 것 같습니다. 출시 자체가 11월 19일로 확정이 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신작으로 인해서 주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뱀피르를 지금 출시한 넷마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 게 흥행은 많이 하는데 수명이 좀 짧다라는 게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게임주의 신작이라고 하면 신작의 초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가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IP가 굉장히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분기마다 매출 하향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있던 신작이 그 하향폭을 많이 메꿔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은 못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반등하는 모습이 그쳤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넷마블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신작이 출시되고 나서 신작이 매출 하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작이 처음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이후의 신작들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에 3월에 나왔던 RF 온라인 넥스트,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가 출시가 되고 나서
성과가 잘 나오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출 순위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5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리버스 또한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나서 지금도 매출 성과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뱀피르도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매출 성과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들의 연이은 흥행도 중요하지만 기존 작들의 매출 하락폭이 얼마만큼 잘 방어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 그리고 몬길 스타다이브와 7개의 대제, 오리진과 같은 기대 신작 IP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IP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상반기에 출시했던 뱀피르를 포함한 기존 IP들의 매출 하향폭만 좀 많이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익 레벨과 주가도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넷마블 또 하반기에 신작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시한 그러한 게임과 함께 더불어서 하반기 신작들까지 흥행하게 된다면 주가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AMD와 협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글로벌 론칭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스컴에서도 붉은 사막 호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출시가 하는 걸까요?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고 좀 그러니까요.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붉은 사막이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연이은 이제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와 실적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출시일이 확정되는 것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게임쇼에 출품이 되고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얻을수록 그런 아쉬움들은 더 커져가고 있는 그쵸.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에서 여러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긴 했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이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상반기, 내년 1분기에 출시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짚어볼 수 있는 리스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실제로 출시했을 때의 신작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 전에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을 때 그때의 게임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쟁작들과 비교했을 때는 게임 퀄리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출시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불거지는 이제 우려점은 경쟁작들의 게임 퀄리티가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어느 게임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붉은 사막이 그런 압도적인 그래픽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게임사의 모든 게임사들의 숙제이긴 한데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나서 결국엔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이 지연된 만큼 그럼 그 다음 신작들도 그렇게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점을 게임사는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게임 신작에 대해서도 지금은 붉은 사막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게임 신작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유의하시면서 좀 펄어비스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붉은 사막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출시됐을 때 그러한 놀라움만큼이나 흥행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이야기를 하면서요. 게임이 흥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인기를 끌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안정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이 신작과 그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네. 종목과 크래프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컸었잖아요. 뭐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존에 있던 배틀그라운드 펍지라고 하는 IP의 트래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워낙 매출 규모나 그런 수익성 규모도 펍지 IP에 대한 비중도도 높고 집중도가 높은데 그리고 크래프톤이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도 펍지 IP 트래픽이 늘어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PUBG IP의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같이 수익성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한 상반기 정도만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2분기에 특히 좋지 못했던 이유도 이 PUBG IP 트래픽이 좀 정체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 때도 결국에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PUBG IP 트래픽을 얼마만큼 다시 좀 회복을 시킬 수 있고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높아진 트래픽에 연관되는 그런 콜라보나 어떤 BM들이 얼마만큼 잘 적용이 돼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에스파 콜라보라든지 슈퍼카 콜라보가 유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신작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올해 연말까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 신작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은 이렇게 많은 기대 신작이 없고,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서브노티카 2라든지 이런 신작들이 좀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크래프톤 기업에서의 실적에서의 이 규모 자체가, 성과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존 IP 매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역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이 PUBG IP가 얼마만큼 트래픽이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하면 사실 원히트 원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많이 거론될 만큼 신작에 대한 이슈물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올해 역시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PUBG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작의 기대감은 내년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신작의 연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불안감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가디스 오더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주가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도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와 굉장히 좀 유사한 우려 사항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NC소프트가 리니지 IP에 굉장히 크게 좀 매출 비중을 뒀었고 그게 좀 장기화됐었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 또한 오딘이라고 하는 메가 IP를 제외한 신작들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신작 흥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고 돌아서 중요한 건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에 대한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조금 주가가 반등을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하는 신작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좀 반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노 오디세이가 원래는 기존에는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유저들로부터 많은 좀 기대감을 받고 투자자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내부에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2026년으로 좀 출시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IP 자체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디스 오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물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IP라고 보긴 힘들지만 좀 소소하게 좀 크로노 오디세이까지의 좀 시간을 좀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좀 유의미한 IP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지금 게임주들 가운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게임주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전반이 같이 가는 모습도 아니고 명확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종목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들을 함께 들고 가면 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작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말씀드린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요 세 종목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의 성향이 좀 신작에 좀 많이 좀 배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넷마블과 이제 NC소프트, 그리고 좀 실적적인 안정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밸런스 갖춘 종목은 넷마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게임 업종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잘 가고 있는 시장과는 엇박자를 나누고 있는 게임 업종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신다면 지금 시장 상승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잡아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